네,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저는 맥용순이고요. 옆자리에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계십니다.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댓글에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사연이 오나 궁금해집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진행할 때 더 재밌다고. 근데 그런 거 정말 생각하게 돼요. 암만 좋은 생각이라도 혼자서 생각하거나 얘기를 하면 조금 공허한 것 같아요. 재미없죠. 신부님 강의하실 때 그 긴 시간, 그 1시간, 2시간 강의할 때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거는 카메라를 놓고 나 혼자 얘기할 때. 아, 네네네.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카메라에 놓고 제가 혼자 찍을 때는 그 짧게 해요. 길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강의라도 사람들의 표정. 대중이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강사들은 가수들하고 비슷해요. 노래 불렀을 때 막 밑에서 박수 쳐주고 그러면 신이 나잖아요. 똑같아요, 저희들도. 강의를 했는데 듣는 분들이 같이 웃어주고 공감해 주면은 신이 나서 힘든다는 거를 모르죠. 근데 젊으셨을 무렵에 새 신부님이셨을 때 네. 그런 이제 교우들의 반응이 나한테 즉각 전달되시던가요? 보자 신부 때는, 보자 신부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니네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네. 그래서 그 젊은 보자 신부님이 어린이들하고 막 재밌게 지내는 걸 보면 정말 참 어른들 표정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맥모닝 그 시청자들 피정 갑시다 강화도로. 네, 강화도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희가 이 녹화하는 여기가 예수의 성모수도회 이제 원장 신부님 명동 가톨릭회관 사무실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저희가 언제 한 길이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지금 이 수도회가 관상수도, 그러니까 봉쇄와 일반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셨죠. 활동과 그 봉쇄가 같이. 근데 서로 친해요. 처음에 지원자로 같이 시작을 하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가라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되게 스님들이 순박하고 그 수도원장 신부는 저하고 중학생 때부터 친구였거든요. 오랜 친구였고 또 상담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신부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친구가 또 맥모닝을 찍는데 제 사무실에서 한번 이제 찍었더니 왜 거기서 찍냐고 여기 넓으니까 여기서 찍으라고 그래서 방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네. 그 수도회에서는 개인 피정을 받으시나요? 개인 피정도 하죠. 네. 그래서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이 예수의 성모 수도회 검색하셔서 피정 하시면 저희가 다 같이 가는 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가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신부님이 워낙 지금 잡혀 있는 일정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자, 저희 맥모닝 상담소는 여러분이 그 일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 의논하시기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두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즘에 저를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주변의 불행을 보면 나의 다행함에 안도하게 되는 일이 참 많더군요. 이래도 되나 하는 양심 가책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뭐 비행기 사고 났다. 그러면은 이러면서 내가 안 타길 다행이야. 그렇죠. 뭐 배가 가라앉았을 때도 거기 내가 안 타길 다행이야. 사고가 났을 때도 내 차가 아니라서 다행이야라고 생각하죠.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생존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모든 걸 선택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만의 살아남으려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면은 그 욕구를 꺾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경호원들 있죠.
대통령 경호원들이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대신 자기가 총을 맞는 아, 훈련이에요. 네네네네. 누가 총을 쏘려고 들으면은 대통령이 맞건 말건 다 도망가는 게 그게 본래 인간의 정말 심리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욕구를 꺾고 대통령을 막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본능인데도. 그렇죠. 네. 본능을 억제를 하는 네네네. 훈련시키는 건데 그 예전에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총에 맞을 뻔했는데 경호원이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총을 맞았어. 어이구.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네네. 보통 사람들은 누가 총을 들으면 그 맞을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네네. 이게 인간 본능이죠. 본능. 네네네.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여기 되게 맛있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맛있네? 내가 먹어야지.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근데 먹으려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딴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2차 사고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를 갖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도덕적인 생각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다 누르고 맨 마지막에 이걸 내가 혼자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뇌는 원래 부도덕하다 그랬어요. 뇌는 원래 부도덕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 비행기 안 타서 나는 살아나서 다행이야.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거는 훈련을 해서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자기 본심이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혹은 남의 불행에 왜 내가 기뻐하지? 인간이라면 다 똑같아 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기뻐하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이 불행해졌을 때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본능적인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는 거죠. 네, 적극적으로.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렇게 이제 매듭을 지었고, 다음 내용은요. 이 지난 총선 이후 사석에서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친구들 모임이나 심지어 친척 가족들 모임에서도요. 이런 현상을 그저 피하는 게 좋은지 서로 애써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본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게 나은지 정말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총선 전에도 그렇고 총선 끝난 다음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유교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어왔대요. 근데 길을 가는데 그지가 이제 그 동냥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선교사가 말을 걸었더니 1시간 동안 정치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한국에서는 거린들도 정치 얘기를 1시간을 한다라고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얘기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도 많고 택시 타면 기사들이 내릴 때까지 정치 내릴 때까지 듣기 싫어하는데도 계속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듣다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라 그러면 운전하다 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돼요.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정치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뭐 국민들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되고 특히 일본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라고 떠맡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얘기하면서 정치인들 비판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나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를 가지고서 반목을 하는 거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 왜 그 당에 찍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놈을 지지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얘기는 해도 되는데 상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넌 틀린 걸 했어라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싸우는 거죠. 그건. 네, 그렇죠. 그거 당연히 싸우죠. 네, 네, 네. 상대방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이 날 보고서 너는 그릇된 선택을 했어 그러면 자기 변호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거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그 대화법을 되게 영리하다라고 보는데 네, 네, 네. 이 사람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생각에 공감하도록끔 말을 유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고단수다.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막 얘기 듣던 사람이 아니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긴 만들어요. 진짜 고수죠. 네, 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으면은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된 그 뭐 생각이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얘기를 하면 잘잘못을 내가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은 다. 그렇죠. 나는 정의롭고 너희는 아니야 네, 라는 게 전제가 돼 있으니까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너만 정의롭고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팩트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할 때 대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좋지 않은 사람을 갖다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어줘야지 저쪽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크네? 라는 생각을 가질 텐데 그냥 쏴붙이면은 뭐 쏴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 너는 뭐 이렇게 뭐고 너는 뭐라고 극단적인 언어로 이렇게 완전히 공격이 되더라고요.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거는 싸우자는 거죠. 네. 저는 한국 사회가 그런 대화법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고 그런 싸움이 격해지게 되면 심리적인 내전이 벌어져. 네. 총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가 네, 진짜 말이죠. 요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투표를 했는데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섞인 상태에서 승패 결정이 나야 되는데 너무 색깔이 뚜렷하게 달라지니까 이거는 남북이 아니라 남쪽에서 또 갈라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위험하죠. 그래서 좀 말 그대로 뭐 가톨릭교에서 시노달리투스 많이 얘기는 하는데 소통이라는 거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주고 계속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도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게 대화고 소통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네가 잘못 선택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런 손가락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게? 라는 분노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엔 서로의 인신공격이 돼버리는 그런 적개심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대략 학살의 근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상대방을 갖다 막 이렇게 다 대량 학살하는 사건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된 거거든요. 누적되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막으려면 평소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발칸 쪽을 여행하다 보면은 완전히 이웃 사람을 서로 총으로 죽이고 그렇죠. 무덤이 생기고 이런 걸 많이 보면서 벌어지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까지 같이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적이 돼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는 계속 마음 안에 뭐가 쌓인 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막는 방법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자세를 갖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이런 적개심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일본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일본사를 들여다보면은 정확하게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거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에요. 대다수 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친일 세력이라고 한꺼번에 몰아붙이고 일본 놈들이라고 그랬다면 네네네. 소수가 아니라 그 다수를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 일본하고 우리가 괜찮은 관계에 들어가려면은 일본 국민들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일본 국민들이 선거로 극우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민주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것, 이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그렇게 해야지 한일 간에 서로 과거사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일본도 지식인들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다 인정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극우 정치인들이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 국민들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또 일본의 젊은이들이 명도에 굉장히 놀러 와요. 그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은 민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누군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다시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일본 국민들과 두터운 교류를 하고 그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공감되는 대화를 하는 것이 일본 극우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적개심을 쌓아가는 일, 그리고 또 우리나라라는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적 개념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이게 비극인가. 살벌하죠. 우리의 정치 환경이 좀 더 세련되고 민주적이고 보다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한 맥모닝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